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민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맞닥뜨린 뜨거운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다면, 네. 누군가 전화가 옵니다. 형, 나 큰일 났어요. 고소당했어요. 웬 고소? 아니, 그 여자도 좋다고 했잖아. 둘 다 좋았던 거잖아. 이게 왜 문제가 되는데? 네. 이런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룻밤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후회가 되지 않도록 중년 남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원나잇 고소방지 생존 원칙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판, 커리어, 그리고 인생이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나잇 상대를 만났을 때의 주의점 첫 번째, 만취 상태에서의 관계는 절대 금물입니다. 술 마셨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맺은 관계, 그런 관계는 합의가 아닌 강제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취해 있었다면 그 순간의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가벼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술자리 또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진행된 잠자리. 하지만 다음날 상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날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거길 갔는지,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네. 그 순간 우리들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상대가 동의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단, 몰래 하는 녹음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카톡이나 문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의 흔적. 네. 이것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오늘 나랑 같이 있고 싶은 거 맞지? 네. 이런 문자 또 있죠. 상대방의 문자에 응할 때 그래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등등. 단답형, 상대방이 뭔가 물어왔을 때 그래 좋아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너처럼 같이 있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네, 이 문장에 포함되었죠. 뭔가가. 이러한 간단한 대화 하나가 훗날 나에게 좋은 멋진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상대가 주저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당시의 분위기 그 자체로 이해하시지 말고 확실한 말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라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중간에라도 상대방이 싫어라고 표현하면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관계 도중이라도 상대가 싫어, 잠깐만 멈춰줘 라고 의사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진행 중이든 아니든 상대의 거절 의사 표현이 있다면 무조건 멈추어야만 하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고지가 눈앞인데 안 된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부하는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신호를 읽고 멈출 줄 아는 어른스러운 판단력입니다. 네 번째, 숙박업소를 들어가실 때 이때도 요령이 있다고 해요. 함께 입장하고 결제도 나란히. 숙소 이동 시에는 의심받지 않을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숙소는 입장할 때 함께 입장하고 카드 결제를 하든 현금을 내고 결제를 하든 나란히 서서 함께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모든 숙박업소에는 CC카메라가 있죠. CCTV 속에서 함께 걷고 함께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모습. 이 모습이 남아있게 되면 훗날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셨을 때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소 진입 후에도 불법 촬영 의혹을 피하셔야 해요.
휴대폰 카메라 사용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몰카 고소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6번째 있습니다. 피임 선택 필수입니다. 콘돔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피임 때문만은 아니죠. 성병 감염, 임신, 그로 인한 분쟁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피임 안 한 관계를 상대방이 요구했다. 그런 이유로 성적 강요,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 여성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책임질 수 없다면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맞겠죠. 7번째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따뜻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는 안 볼 것이라고 해서 무뚝뚝하거나 무관심한 태도, 이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나잇인데 무슨 상대의 감정까지.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그날 밤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이용했구나, 가지고 놀았구나, 이런 감정이 들게 되면 그 여성은 감정적 보복으로 신고나 고소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즉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좋은 시간 보냈어요 라든가 괜찮아요, 안전하게 집까지 잘 들어가세요, 이러한 성숙한 마무리가 진짜 어른의 매너이죠. 8번째입니다. SNS로 알리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 밤을. 그날의 기억, 아무리 즐겁고 또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해도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단톡방, 단체 카톡방에 어제 나 누구랑 잤어 라는 이야기만 해도 명예훼손 및 불법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떠벌리는 거, 그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당신의 말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의 기억은 밤 속에만 묻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9번째 있습니다. 직장, 지인과의 원나잇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친구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나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친한 지인, 이런 관계에서 원나잇이 발생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 뜨거운 관계는 한순간이지만 그 후 폭풍은 몇 년을 가기도 합니다. 상처는 사라져도 소문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여지기 힘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정의 착각을 유도하지 말아라. 무슨 말일까요? 가장 은근하지만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에게 하룻밤의 관계를 연애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행동. 예를 들자면 관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주 보자. 너 진짜 내 마음에 들어. 다음엔 우리 함께 여행 가자.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하룻밤이었지만 상대는 그 말에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후에는 솔직함과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감정 줄 바에는 처음부터 선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이죠. 마지막으로 나이는 확인했는가?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이죠. 상대의 나이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과의 성관계, 이것은 합의가 있었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감이죠. 요즘은 20대 초반 여성들도 외모나 말투가 성숙합니다. 그래서 쉽게 남자분들이 알아채기 힘듭니다. 성인이겠지 뭐 당연히 라는 생각은 나에게 징역형의 선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쳐도 적어도 나이 확인은 대화 중이라도 꼭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님들 중에는 이런 어린아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꼭 알고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나잇은 분명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책임과 성숙함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합의의 시대이고 증명의 시대입니다. 일이 생겨나면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남자답다, 어른답다라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분명 그날 밤 서로 합의에 의해서 관계를 했는데 그녀가 기억이 안 난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서울의 한 40대 직장 남성 A씨,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했고 서로 연락처도 교환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여성은 그날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나는 동의한 기억이 없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합니다. 남성의 주장이죠. 술은 마셨지만 둘 다 정신이 멀쩡했다. 모텔도 같이 걸어갔으며 행위 중에도 여성이 즐겁게 응했다. 반응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남성은 녹음이나 문자 등의 합의 흔적이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여성이 음주 상태로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그로 인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여성 동의는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 어느 날 연락을 끊었더니 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다. 50대 B씨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30대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해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날 이 남성이 연락을 끊자 여성은 자신을 이용했다면서 강간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남성 주장하게 되죠. 아주 전형적인 일반적인 성인 간의 합의된 관계였으며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유도했다. 사귈 생각은 나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연락을 차단했을 뿐이다. 여성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연애 감정인 줄 알았고 계속 만나는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연애 감정인 줄 알았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 네, 이 사건은 여성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한 것이죠. 법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혐의를 내려줍니다. 그러나 남성은 6개월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었죠.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받고 이혼 위기까지 겪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 후의 태도나 단절된 행동, 무뚝뚝함, 감정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 마지막 사례입니다. 몰카를 찍었냐며 성폭력 처벌법 위반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출장 중에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날 여성이 숙박업소를 빠져나가면서 알아서 자기만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남자의 휴대폰을 슬며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진첩에 있던 예전 연인의 사진을 보고 몰카로 오해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남성의 주장입니다. 난 절대 촬영한 적이 없고 그 사진은 과거 연인과의 사적 기록일 뿐이다. 여성은 주장하죠. 이상하게 모텔 안에서 저 남자가 이상하게 스마트폰을 자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자는 동안에 몰래 찍었을 것 같아요. 추측이죠. 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스마트폰 포렌식을 하게 되죠. 몰카 증거 없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3회 받았고 노트북 압수당하고 직장에서 다 알려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만들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아닌 기억에 남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감정과 배려와 책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밤이 후회되지 않도록 준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